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1%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전체 종목을 놓고서 볼 때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투자하시는 분들 힘 빠지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모두 다 힘내십시오. 최근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미국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보면은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이후에 쭉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것은 코로나 공존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급이 좀 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가져오긴 오는데, 그것도 빠른 금리 인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신흥국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신흥국이 문제 생기면 그게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다시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서 시장이 참 어중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거나 공급이 좀 늘어나면 되는데,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계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될 건데, 지금 당장 공급의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들을 쭉 살펴보면은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한 중반 정도 지나게 되면은 공급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시 지금 상황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내일 당장 수익을 내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아마 투자가 힘들 겁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 서비스업 쪽으로 최근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서비스업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의료정밀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어요. 전반적으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다 팔아서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던데 9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는 되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이건 마감 시황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런 시도가 있었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또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이렇게 과열 지표 한번 찍어버렸어요. 이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후에 언제 얼만큼 더 갈지 몰라도 저런 지표 지키면 아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KC도 지금 과일 지표 이거 많이 찍혔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골프존 요새 참 잘 나가잖아요. 골프존 또 과일 지표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많이 찍히고 있어요. 골프존 요즘 잘 나가긴 합니다만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자, 그리고 동양생명도 참 어중간하죠. 한때 여러분들 기억이 났을 겁니다. 작년에나 올해 초 정도 됐을 때 이 보험주 많이 떴었습니다. 마감 시황에 이 보험주들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접근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도 어중간합니다. 들어가기 좀 그렇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탐욕 지표 떠버렸습니다. 아무리 급등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토지 신탁 이것도 어제도 나왔죠.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종목들 중에서
지금 오늘 시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온다면은 한국 토지 신탁 이 한 종목밖에 없지 않겠나. 사실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시장 같은 분위기로서는 좀 더 재고 좀 재봐야죠.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없어요. 어제 날짜 있죠? 11월 17일 어저께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오늘 이 변곡점 발생한 종목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뭐 세력들이 저래 팔아제끼는데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시장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은 뉴스들도 많아요. 자, 투자하시는 분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뭐 투자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살아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참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순간의 즐거운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또 안 좋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더 빛나는 거고,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도 보유를 하면서 항상 이익이 나는 구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상당 기간을 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수익률, 손해보면서 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급등을 해서 수익을 내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1년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1년 정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아니면 11개월 정도는 참 지지부진합니다. 조금 수익 낼 때도 있고 아니면 손해볼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이 손해보는 상태로 들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딱 차익 실현하고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투자의 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